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 7월 저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창립 기념 1차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6차 정책토론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핵심 이슈로 가지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한평회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불평등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 이 주제는 결국 지난 70년 분단 체제의 한 축이었던 불평등 한미관계를 한번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한미관계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맞춰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한미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9일 개성공단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서 평화부지사실 집무실을 이전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반대로 도라전망대는 가지 못하고 임진각 바람연대에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25개 개성공단 기업을 상징하는 통일대교 1.25km를 삼보일배됐습니다. 43일간 임진각에서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먼지 또 참혹한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직적인 한미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호혜평등한 한미관계가 돼야지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의 주제,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 불평등 한미관계를 넘어서 아마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한미관계는 70년 전에 맺어진 기본 틀에 의해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전 민주언론 시민연합 고승우 이사장님 발제자분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한미 동맹의 지금 기본 축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 조약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100달러도 못 미치던 그 전후 그때 어려운 시기에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좀 국민소득이 이제 돌파했고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가 1950년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지금 70년 지났는데 이거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 미국에게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그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미국 바이든 새 정부가 제시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입니다. 이제 우선 그 한미 관계를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 북격과 주권국가 이 관계에서 봤을 때 한미 관계는 사실은 그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유엔 사령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전략,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 이 5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한미 관계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죠. 뭐 가치 판단 이전에 그 사실관계 확인으로서 특히 이제 외국과 비교를 통했을 때 이건 좀 곤란하다. 이게 지금 정치, 외교, 군사 관계를 봤을 때는 이건 뭐 거의 50년대 후진국 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조약이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죠. 이건 미 군사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할 때 미국의 그 권리를 해놨어요. 권리, 라이트. 이 권리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은 말이죠. 50년대부터 핵무기라든지 뭐 온갖 무기. 요즘도 보면은 미 첨단 정찰기가 그 한반도를 무시로 출입을 하죠. 이 미국의 라이트 권리에 의해서 미국의 군사 정책이 한반도 남한에서 실시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주둔군 지역적인 소파와 이제 한미 방위비 협정인 SMA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에서 파생된 하위법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국의 완벽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볼 때는 말이죠. 한국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한미 상호방위 4조 라이트에 의해서 파생된 하위법인 소파나 SMA는 당연히 그 미국의 라이트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 더 화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는 한미 상호방위 4조를 거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는 개정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한다는 제6조의 파기를 선언하면 1년 뒤에 이게 조약이 파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그러한 면에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인데 이 부분은요, 미군이 해외 파병의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PDD 25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해외 파병 시에 미국의 그 파병의 주된 기본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익이 최우선이다. 평화와 인도 그런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 등을 보면은 나토 군사위원회 등이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만 뭐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미국 협상을 할 때는 외국 이러는데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우리가 독일과 비해서 말이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고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전시 단기화 통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라든지 그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전시 작전권은 현 정권 임기 끝나기 전에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사령부는 말이죠. 유엔사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갑자기 엑스를 하는가 할 때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봐야 돼요. 이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할 때 유엔사가 핵심 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엔사도 보면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 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면 우리 유엔사는 해체는 그 미국 정부와 유엔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는 양쪽으로 올린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상위 기관은 미국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엄격하게 접근해가지고, 야, 미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그러면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다가 한미연합 사령관이잖아요. 한 사람 모자 새겨 쓰고 좀 이렇게 역할만 달려하는데 우리 좀 깝깝하다. 일어나자. 이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북 성재 공격 전략이죠. 이건 이제 보면은 미국이 1997년부터 한국 정부에 사전 협의 안 하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온 거예요. 미국이 이제 물론 심리전 차원에서 합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뭐 여기 2017년에도 보면 미 국무참모장이 했는데 북한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2,000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날린다. 이번에 그도 보면은 미국의 어떤 밥 오즈워든가 이런 뭐 트럼프와 그 회견록에서 나오잖아요. 80개 그 전술 핵무기를 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유엔 헌장에 그 부합하는 것인가? 한미 상호 방위에서 미국의 군사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제 타격권이 보장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물려 있는 거죠. 미국의 군사 전략 이런 부분이 보면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한 그건 유엔 헌장에도 어긋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유엔사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은 미국이지만 서로 따로 노는 것처럼 우리한테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전략에 대해서 유엔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상존하는 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권이 살아있는 한은 남북 간에 아무리 관계를 긴밀해도 하루아침에 그건 백지 내지는 저것이 소각되는 거예요. 이 작전 통제권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 방식, 환수 방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조건, 3가지 조건이 있죠. 또 3가지 검증 단계가 있어요. 이걸 다 그대로 하려면은 충족시키고 검증 단계 거치려면은 작전권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식으로 환수하더라도 어떻게 뭐 좀 시간이 걸려서 환수하더라도 군사 주권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라고는 주한미군사하고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작전 통제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환수 방식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3가지 조건과 3가지 검증 단계,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하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조기 환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협의해가지고 또 합의를 이루어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유엔 사령부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북 독자적인 군사행동,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예를 들어서 선제 공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북핵 기지에 대해서 폭격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법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 또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법치라는 것이죠.
아까 고승우 이사장께서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법치로 어떤 미군을 통제하는 그런 입법적인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법치가 주한미군을 통제하는 그런 틀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지금 제가 제 글의 제목으로 주병권, 이 주병권 조항이라고 이제 법학자들이 직접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병력 주둔권 조항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항 개정과 그리고 그 개정과 동시에 저는 우리 국회에서 어떤 주한미군 평가법,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트 네이션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미 군사 용어입니다. 호스트 네이션은 미 주둔국이라는 말이 미 군사 사전, 영어 사전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호스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뭡니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나라예요. 주인의 나라예요. 무슨 뜻이냐? 미국은 그렇게 쓰고 있죠. 호스트 네이션.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아니라 니들이 날 초대해가지고 온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필요해서 맺은 거고 우리가 초대해서 미대한 주한미군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불평등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시대가 우리가 했고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이 여기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손님이 들어와서 뭐 조금 거친 말을 합니다.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오로지 손님 잘못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방위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식적인 방위 총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한테 4.27과 9.29에 맺었던 걸 우리 스스로가 어기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SMA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엔사 문제, 전작권 문제, 정말 오늘 이야기하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문제, 한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호스트 네이션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현재 계신 대통령도 좋습니다. 이 문제, 호스트의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님이면 더 좋고요. 또 누군지 다음에 되실 대통령만큼은 꼭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제6차 정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